이번 시간은 11번 문제부터입니다. 11번요. 열 전달의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복사체에서 발생되는 복사열은 복사체의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열 이동에 있어서 복사열 이동에 관한 얘기죠, 그죠? 복사열 이동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뭐 바로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설을 보고 바로 하도록 해봅니다. 열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금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복사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 거고, 실제로 우리 소방에서 열 이동에 관한 내용 중에서 복사가 제일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복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우선 이제 열 이동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열의 이동 그 방법에 있어서 매개 물질을 통해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나 대류는 매개 물질이 있고, 매개 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열을 운반해주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열을 운반해주는 물질이. 근데 복사는 열을 운반해주는 매개 물질이 없어요. 없고, 그럼 이제 전도나 대류는 그게 어떻게 다른가? 전도는 고체 물질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대류는 유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대류는 유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유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는요, 이 고체 물질이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길래 어떤 것은 열을 잘 이동시키고 어떤 것은 잘 이동시키지 못하는가. 이러한 것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뭐냐면은 전도율이에요. 전도율. 이 전도율은요, 보통 이제 람다로 표시를 하는데, 요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이 필요한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형상이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들이고, 유체는 대부분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공기나 물에 해당하는데, 물론 공기나 물을 우리가 어떤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기나 물은 이런 고체에 비해서는 어때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수가 있고, 또 공짜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도보다는요, 열을 전달해주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열을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이런 물질을 쓰기 때문에 물질과 관련되어져서 물질이 어떤 물질을 쓰느냐라는 판단할 때는 이 전도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율이 되는 거고, 대류는 대류 전달율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보통 뭐 HC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매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사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열을 내놓고 한쪽에서는 열을 받아요. 열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표면 특성에서 열을 얼마나 잘 내놓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 열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열을 내놓는 방사율과 흡수율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지는데, 이거는 매개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요, 열을 내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열의 이동은 대부분 온도차를 수반을 해야 되죠. 그죠? 온도차가 있어야지만 열이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복사열은 스테판 볼츠만이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온도차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라고 어때요? 실험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온도차에 의해서 전도율만큼 열이 이동하게 되고, 복사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의 4승 차에 비례하는 만큼 열을 얼마나 잘 내놓느냐, 잘 받아들이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열의 이동이 어때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합니까 했으니까 4만 찾으면 돼요, 그죠? 4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소방 원론 정도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복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태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형태계수,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기호로서는 F를 많이 써요. F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열을 내는 면과 열을 받아들이는 면이 기하학적인 형태의 면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두 개가 똑바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때요? 열을 내는 만큼 다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놈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열을 내도 어때요? 이렇게 내도 열을 공급해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열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해설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푸리에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푸리에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대류 전달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냉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뉴턴의 냉각 법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복사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스테판 볼츠만 하는 얘기는 요거는요,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 전달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봅니다. 분말 소화 약재 중에서 A, B, C급 화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A, B, C급. 자, 분말 소화 약재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분말이라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뭐가 생각해야 되느냐? 1종, 2종, 3종, 그리고 4종.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죠? 1종, 2종, 3종, 그리고 4종. 자,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는 3종이 어때요? 제일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지금 12번도 답은 몇 종이에요? 3종이에요. 12번도 답은 3종이에요. 3종이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각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주성분이 나와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요, 주성분이 뭐예요?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중탄산 나트륨. 2종은 뭐예요? 중탄산 칼륨이에요. 칼륨. 4종은요, 중탄산 칼륨에다가요, 뭐가 추가되어졌어요? 요소가 추가되어졌어요. 왜 추가했을까요? 성능을 개선하려고. 2종보다 4종이 어때? 불을 잘 거요. 그 다음에 3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인산 암모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종이 잘 나오는데, 3종의 주성분도 잘 나와요. 제1인산 암모늄. 자, 그 다음에 착색제가 나와요. 착색. 자, 이게 이제 분말이다 보니까 1종, 2종, 3종, 4종 구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관리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1종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니까 백색이에요, 백색. 색깔이 하얗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색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흰색과 구분할 수 있는 색을 이제 2종에서 섞었겠죠, 그죠? 자, 그게 뭐예요? 담회색입니다. 담회색 또는 담자색이에요. 회색 또는 자색, 담자색, 옅은 회색,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종은요, 4종은 2종에다 요소를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섞었지, 그죠? 섞으면 다 뭐가 돼요? 회색이 되죠, 그죠? 회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종은 담홍색이에요. 붉은색인데, 옅은 붉은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담홍색.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을 섞어 놓으니까, 아, 이게 1종이구나, 2종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착색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효과 봅니다. 적용하제 봅니다. 1종, 2종, 4종은요, B급하고 C급 화재만 적응성이 있어요. 그런데 3종은요, A급, B급, C급 화재 모두에 대해서 어때요? 적응성을 갖고 있어요. A, B, C급 모두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3종이에요, 3종.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3종 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화 효과에 보면은, 1종은, 1종, 2종, 4종이 다 똑같은데, 질식, 냉각, 차단, 연쇄 반응 차단, 열 방사 차단, 연쇄 반응 차단 이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3종은 냉각 효과 있습니다. 질식 효과 있습니다. 자, 3종에 동그라미 3번 표시해 놓습니다. 메타인산의 무슨 효과? 방진 효과. 부촉매 효과 있습니다. 부촉매 효과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에 보시면요, 오로스인산의 무슨 작용요? 탈수탄화작용. 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랬을 때 1종, 2종, 4종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냐? 방진 효과와 탈수 탄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탈수 탄화작용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예요? 3종에만 나오는 거고, 이 방진 효과에 의해서 어때요?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A급 화재에도. 그래서 이놈은 1종, 2종, 4종하고는 다르게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멀티퍼포스 드라이 케미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멀티퍼포스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종에서는 문제 나올 게 많습니다. 3종의 주성분은 뭐예요? 제1인산 암모늄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요? 담홍색으로 만들어요. A급 화재에도 가능해요. 메타인산에 의한 뭐요? 방진 효과요. 오로수인산에 의한 탈수 탄화작용. 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됐고요. 13번 문제가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소화약제의 특성, 열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앞에서 문제 풀어봤어요. 물의 비열과 잠열 이런 것들을 확인해봤고 일반적인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기화 잠열이 비교적 크다했습니다. 기화 잠열, 기화는 뭐예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는데, 자, 그때는요 얼마 정도 열이 필요해요? g당 539 칼로리의 잠열이 필요하다. 비교적 커요. 가격이 저렴하다, 그죠? 가격이 저렴하다. 뭐 공짜로 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많은 양의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돈도 저렴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화약제에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류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틀렸죠? 모든이라는 말은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모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우리 꼭 그러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이제 표현에서 모든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이거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외 없다는 거잖아요. 애누리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애누리가 있지, 그지? 그래서 모든 이런 표현들은요, 모든 반드시 이런 표현들은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종류의 화재가 그런데 우리는 화재 종류를 어떻게 구분해요? 급별 분류가 있었잖아요. A, B, C, D급으로 나눴잖아요. A, B, C, D급. 자, 이때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봐요. 그죠? 자, A급 화재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B급 화재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C급 화재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D급 화재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틀렸잖아요. 그죠? 자, B급 화재는 왜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화재가 확산된다 그랬어요. 확산된다. C급 화재는 왜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감전될 수 있다 그랬어요. 감전될 수 있다. D급 화재는 왜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폭발성 있는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폭발성 있는 수소가스. 근데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무하면 돼요. 분무. 분무는 뭐예요? 스프레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스프레이 하면 돼요. 자, 분무하면은 A급 가능해요. B급 어때요? 가능해요. C급 어때요? 가능해요. D급 안 돼요. D급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주된 약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포가 있어요. 포는 물방울로 만드는 거죠. 자, A급 화재 가능해요. B급 화재요. 끝내줘요. C급 화재 안 돼요. D급 화재 어때요? 안 돼요. D급 화재 안 돼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주수를 하느냐, 어떻게 방수를 하느냐, 소화약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다양한 화재의 대응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장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어때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데는 물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갑니다. 하론 1301,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했습니다. 자, 하론 소화약제입니다. 하론, 이렇게 적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품명이라고 그랬어요. 상품명이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론 1301 했어요. 1301은, 할로겐 화합물 계통에서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죠? 자, 주된 소화효과는 했는데, 하론 소화약제는 주된 소화효과가 뭐예요? 부촉매입니다. 부촉매는 이제 어떤 거죠? 우리가 연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어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네 가지 요소는요, 연쇄적인 반응.
연쇄적인 반응.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3요소. 이렇게 하면 어때요? 4요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는 어떻게 구분한댔어요? 가연물을 통해서 소화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거 소화. 산소 농도를 낮추면서 소화를 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질식 소화. 그 다음에 점화원 열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소화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냉각 소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뭐예요? 억제 소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도록 하니까 정촉매가 아니고 뭐예요? 부촉매죠. 부촉매. 같은 말이죠, 그죠? 부촉매. 그래서 하론 130에는요,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는 주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놈은요, 이전에 많이 쓰여졌는데, 대기 오염 물질로 판명이 되면서 지금은 어때요?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론 130일,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질의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연발화. 우리 이제 오늘 그 문제 중에서도 인화,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불을 붙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외부에서 반응하는 이 반응계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점화원은 열 에너지를 말해요.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을 붙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인화라 그래요. 뭐 한자말로 그대로 풀이하지 불을 땡겨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반면에 외부에서 점화원 공급이 없이 불이 붙으면 이거 발화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인화는 유도발화라 그러고요. 유도발화. 그냥 발화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발화라 그래요. 자연발화. 그럼 요거는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안 하고요. 내부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축적이 되어져야 돼요. 열이 축적이 되어져서 불이 붙을 만큼 열이 모여서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열이 발생 안 하면 축적할 열이 어때요? 없죠. 그래서 열이 발생할 때 열이 발생을 해서 열이 작게 축적이 되면요 또 불이 안 나요. 그래서 축적이 되어서 이제 자연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발화를 방지한다는 개념은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열이 축적되지 않아야 되겠다. 열이 발생되더라도 축적이 안 되면요 자연발화 안 돼요. 처음부터 열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때요? 자연발화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했기 때문에 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는요 열이 축적되지 않는 방법 요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열의 축적을 방지할 것 좋은 얘기예요, 그죠? 열의 축적을 방지할 것. 자, 두 번째 보면요. 저장실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것. 저장실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것. 저온으로 유지하면요. 자, 보세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저장실의 온도가 저온이에요. 저온. 온도가 낮아요. 그럼 여기서 열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온도가 열이 이렇게 가버리죠? 가보니까 이 내부에는 열이 축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할 거. 촉매가 있다는 것은 반응을 어때? 잘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를 높일 것 했습니다. 습도를 높일 것 했는데, 이 습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습도가 높아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습도가 높아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습도가 높게 되면은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고요. 습도가 낮으면은 자연발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려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습도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촉매 역할.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촉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습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촉매 역할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발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발화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겨울철에요. 습도가 낮으면요. 대기는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대기는 건조해져요. 겨울철에 습도가 낮으면은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은 가열물질 내부의 습도는 어때요? 마르니까 적어지죠. 적어지면 어때요? 불은요? 잘 납니다. 불은 잘 나는데 그래서요.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건조되지 않은 생나무예요. 불을 붙이면 잘 붙어요, 못 붙어요?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내부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무 상태를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놈을 열을 가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분해를 시켜서 가스 성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열이 나무를 분해해서 가스화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놈이 열을 가져가 버려요? 이 수분이 열을 가져가 버려요. 수분이. 자, 그 다음에 습도가 높으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열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열이 지나가면서 어디에다 열이 채워져요? 수분에 열이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지가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습도가 높으면요. 연소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 친화적이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촉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화재가 잘 일어납니다. 화재가. 자, 그래서 자연 발화라고 했을 때는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습도가 열을 저장하는 관점이 아니고요. 촉매 역할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은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습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연 발화에서는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소화약제로서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소화약제로서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게 했는데 전기 전도성이 있어 위험하다. 틀렸어요. 이산화탄소는 가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체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기체가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체가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는 기체는 밀도가 낮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대전이 된다 하더라도 전기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그죠?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그게 바로 틀렸어요.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고요.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 오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해서 어떤 물질이 탑을 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불을 끄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이 묻어서 손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분말 같은 경우는 가루다 보니까 이 가루를 뿌리게 되면요. 틈자리에 있는데 가루가 쌓여가지고 청소할 때 애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오손이에요. 근데 가스상의 소화약제들은요. 수송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스니까. 오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손이 없다. 자, 무색이고 무취합니다. 무색이고 무취해요.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 쭉 남아 있어요. 쭉 남아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다 판단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 우리 이미 문제에서 다 거론되어졌던 문제들이고 물론 설명을 했지만요. 하나만 더 봅니다.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의 상태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자, 그거 한번 봅니다. 세로축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력. 그죠? 가로축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온도. 그죠? 자,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그 점이 무슨 점이에요? 삼중점. 그죠? 삼중점에 해당하는 온도가 몇 도예요? 삼중점에 해당하는 온도가 몇 도예요? 보세요. 영하 몇 도? 영하 몇 도야? 어? 찾아봐. 거기 그런 거 있잖아. 어? 57도. 자, 영하 57도예요. 그 다음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 얼마요? 5.2
5.11 atm, 5.11 atm, 5기압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치? 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고체, 액체, 기체고 공존하는 점이야. 그래서 이 삼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영역에서는 어떤 물질의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고체 상태. 그지?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정해져 있어요? 임계점이 있죠? 임계점. 자, 여기 이제 임계점입니다. 여기 임계 영역이에요. 임계 영역.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어떤 상태에서 봐요? 1기압 하에서 보잖아요.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그러면 대기압 하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아니면은 고체로 존재하지? 고체 이산화탄소는 뭐라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라 그러잖아요. 드라이 아이스. 근데 고체는 소화약제로서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맨날. 그죠?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기체 상태로 가지고 있으려면 어때? 부피가 커지니까 이놈을 평소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액체 상태로.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을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높여주면 액체가 되지. 그지? 여기 있는 놈을 끄집어낼 때 어때요? 끄집어낼 때는 어때요? 압력을 낮춰주면 어때요? 기체 상태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는 어때요? 압력 용기가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옆에 3번을 한번 보세요. 이산화탄소 방사 시 운무 현상이 발생한다. 기화열에 의해서 잔류 액체 이산화탄소는 냉각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놈이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압력을 낮추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어요. 그죠? 기체로 바뀌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서 어때? 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요. 이게 줄 텀선 효과인데 이게 바로 무슨 효과라 그랬어요? 냉각 효과. 그죠? 냉각 효과. 자,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요. 다음 중 일반적으로 목적원총을 화재 시 발화에서 채성기까지 소요 시간에 가장 가까운 곳은 했습니다. 목적원총을 지금 이제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중복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지? 똑같은 해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목적원총을 화재에서 발화에서 채성기까지 소요 시간에 가장 가까운 곳은 단 풍속이 거의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4분에서 14분 정도가 돼요. 10분 정도 돼요. 10분 정도요. 10분 정도. 그래서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요, 한 10분 만에 어때? 채성기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채성기 지나가면 어때? 끝나는 거죠. 그죠? 채성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점을 거쳐가야 돼요? 플래시오버로 거쳐가죠? 채성기가 되기 전에 플래시오버로 거쳐가는데, 플래시오버로 났다 이러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난 거예요. 그 플래시오버는 채성기는 한 10분 정도에서 나타난 플래시오버는요, 그 전에 나타나거든요. 목조 건물은요, 얼른 피신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채성기에서 감택기까지는 20분 정도에 끝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목조 건축물 화재는 한 30분에 다 타버립니다. 30분 정도면요. 30분 정도면 다 타버리고, 5분 전에 와서 불을 꺼야지 뭔가 끈질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온 단기형이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18번 문제요.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이 나트륨 화재 시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3류 위험물, 나트륨 이렇게 했는데, 나트륨요.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구분할 때 그 위험물은 그 앞에 어떤 표현을 항상 집어넣고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화재 위험이라 그러죠? 화재 위험. 자, 그래서 3류라고 하는 것은 화재 위험성이 큰 놈을 구분해 보니까 그 세 번째 종류더라.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3류입니다. 제3류요. 자, 그래서 이제 3류 위험물인 나트륨 화재 시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성질은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인 게 물을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을 뿌리면 안 되고요. 물 뿌리는 대신에 이제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무슨 소화예요? 냉각 소화잖아. 그죠? 제거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소화 방법이 필요해요? 질식. 그래서 그게 질식 소화가 어떤 건지 찾아봅니다.
취소요. 이산화탄소 약재를 방사한다. 그 다음에 건조사를 뿌린다. 할은 130이 물을 뿌린다 했는데 건조사를 뿌린다. 이게 맞죠? 그래서 건조사, 건조 분말 요걸 뿌리면 되겠고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돼요. 그죠? 나트륨 화재에서는. 근데 삼류 중에서 금수성이 없는 게 있어요. 그죠? 물 뿌리면 되는 게 있어. 물 속에 저장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기억나? 황린. 황린. 삼류 중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해서 황린. 이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삼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금수성 안 가지고 있어. 금수성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다음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는 했어요. 다음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는 그거 보면 이제 C3H8 이게 뭐예요? 에탄이죠, 그죠? 그 다음 O2, CO2, COCl2 하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독성이 제일 강한 거, 독성이 강한 거. 이제 이거는 연소가스 이제 독성에 관련한 건데, COCl2, 그게 뭐예요? 포스겐이죠, 그죠? 포스겐 가스입니다. 그래서 고잡하면 되겠고, 거기 보면 이제 허용 농도가 나오는데, 허용 농도는 어떻게 정해요? 허용 농도는 성인 남자가 하루에 8시간 5일 연속으로 근무해요. 40시간 정도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농도를 우리가 허용 농도라 그래요. 그러면 되겠고. 자, 20분 문제예요. 다음 중 자연발화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했습니다.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 삼류잖아요. 삼류 위험을 찾는 거예요. 그죠? 과염소산 나트륨, 셀룰로이드, 질산 나트륨, 아닐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요. 셀룰로이드 하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럼 뭐 그렇게 답을 정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 문제요. 2014년 5월 24일 날 시행했던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